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전에 그 원대한 합격생이 말한 그 스터디에서 같이 합격한 김건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 진행할 순서인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또 공부 과정 동안 어떤 것들을 거쳤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저도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종합반을 할까 단과를 할까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종합반의 조금 장점에 대해서 제가 겪은 것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전에 그 원대한 합격생께서는 좀 더 과목별로 공부 방법에 집중을 했다면 저는 조금 더 그냥 수업 노하우 쪽에 집중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할까 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예시도 필요하고 또 제가 많이 들은 질문들이 있어요. 자질구레한 질문이지만 사실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아침은 어떻게 하셨나요? 운동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모아놨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제 소개인데요. 저는 16년 2월에 고시촌을 진입해서 종합반을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이제 한 학기 앞에 빠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6년 12월부터 17년 3월 초까지 1차 공부를 해서 이제 1차 합격했고, 그 다음 17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2차 공부.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의 정식적인 과정, 종합반 전체 과정을 걸쳐서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불합격을 맨 처음에 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때 불합격에 의의가 있었던 게 제가 풀코스를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완주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게 합격 등수 안에 들지는 못했더라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계획이 다 세워졌던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달릴 때는 어떤 걸 보완해야 되고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이 기간에 거의 집중적으로 거의 다 알아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합격 발표가 9월 28일인가 났었는데 제가 약간 분노의 그 감정을 가지고 10월 1일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좀 남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원래 일반 행정 직렬이었는데 재경 직렬로 이때 제가 직렬을 변경을 했어요. 그 다음에 18년 3월부터 18년 6월 말까지는 이제 스파르타반에서 아까 말씀했던 스파르타반에서 2차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해서 그 다음에 면접 준비를 한 다음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 대학교 1학년만 하고 바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진입과 학교 생활을 고민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다른 일을 좀 더 하다가 하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일단 요즘에 군대를 제가 아직 미필이거든요. 군대를 빨리 가는 추세니까 군대를 갈지 고민을 하다가 가기 전에 해치우자 해서 빨리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제일 큰 요인은 사실 마음을 먹었을 때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공부 자체가 정말 개인적인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을 때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먹었을 때 최대한 빨리 들어와서 올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또 집에서 이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거에 있어서 제가 또 좀 늦둥이라 아버지 정년이 빨리 오시기 때문에 좀 아버지 빨리 하고 좀 빨리 치워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 베이스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있으실 건데 왜냐면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저는 전공과 관련이 없는데 괜찮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경작과를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1학년 마치고 온 거라 그냥 노베이스라고 보셔도 돼요. 저가 그나마 좀 고시 공부를 하면서 이점이 있었던 거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좋아했다는 거 정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중간에 왜 직렬을 바꾸었는가 이거는 직렬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랑도 관련이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느낀 게 저는 답 맞추는 것에 좀 더 자신이 있었고 서술하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그리고 좀 더 딱딱 떨어지는 거에 제가 좀 더 비교 우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 조금 더 적지만 좀 과감하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거는 처음에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했다면 물론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렬을 바꾼 거지만 처음에 좀 더 고민을 했다면 바로 재경직렬을 선택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경직렬은 더 빡세지 않아? 이렇게 약간 편견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더 맞는 거에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정치학을 너무나도 못했고 경제학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성적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서. 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처음에 주변에 많이 수소문을 하고 필요한 것만 딱딱 골라듣는 단과를 할지 종합반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도표로도 나타냈지만 저는 이렇게 막 계산을 해보니까 얼추 제가 필요한 것만 들으면 금액은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비용적인 효과는 25%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히려 비용적인 게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75%의 효과 때문에 종합반을 선택했는데요. 제가 그 다른 혜택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내가 만들어가는 할인 효과라는 건데요. 특히 종합반에 소속돼 있으면은 이제 원장님께 부탁을 하면 제가 듣고 있지 않은 강의도 부탁을 하시면 열어주세요. 예를 들어 제가 경제학을 듣고 있는데 행정법에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복습을 할 수 있게 열어주세요 하면 흔쾌히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실 공부하면 할수록 남들은 돈 내고 들어야 되는 강의는 저는 오히려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할인율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 제가 하면 할수록 더 할인되는 기분도 나고 그리고 더 다양한 강의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도 한번 찾아볼 수 있고 직렬을 선택하는데도 제가 그 과목을 1, 2강이라도 들어보면 더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건 단과로 들으면 제가 직접 돈을 내고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저는 좋았고요. 두 번째는 스터디 리더를 멘토로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저는 제가 처음에 16년에 진입했을 때 만났던 그 스터디 리더 누나가 있었는데 지금 올해 시험에 같이 합격을 해서 그 누나는 지금 연수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는 고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행착오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큰 시행착오를 하면 1년씩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자가 직접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주변에 스터디 리더 누나가 크게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고 큰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100%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또한 동료로서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 스터디 리더를 멘토로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스터디를 구성하면은 외부적으로 연대감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필요한 이속만 챙기는 공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좀 더 끈끈하게 맺어져 있으니까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아까 그 원대한 씨 같은 스터디 리더를 만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특히 초시생 입장에서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사실 시험을 끝나고 잠깐 리더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리더였으면 조금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반에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종합반 내에서 어느 정도 성적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관리를 해주시고 케어도 어느 정도 계속 해주세요. 부담이 안 갈 정도로 원장님께서 성적도 확인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도 조언도 해주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사실 계속 경쟁을 하고 또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데도 단과보다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잘하고 있나를 좀 고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평가를 해주는 게 사실 필요하니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수업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먼저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하루 루틴 및 시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일단 지속 가능한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평균적으로는 10시간 정도를 했어요. 뭐 아침에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한 11시 반까지, 그 다음 점심시간 충분히 가지고 뭐 1시 반부터 4시 반, 1시 반부터 뭐 5시 반까지, 그 다음에 또 저녁에 한 6시 반부터 한 10시까지, 이 정도 하면 보통 10시간이 되고요. 오히려 저는 순수 초집중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공부 시간을 한두 달 정도는 더 늘릴 수도 있겠죠. 저도 뭐 아까 불합격하고 나서 한 2달 동안은 분노에 가득 찬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하루에 한 13시간씩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지속 가능하지 않아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빨리빨리 스타일이에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스타일을 보면 한 가지를 지긋하게 책 한 권을 오래오래 보는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고시 공부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빨리빨리 스타일이 조금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효하고, 저는 교과서를 볼 때 어차피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어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가고, 오히려 다시 돌아와서 다음에 볼 때 열심히 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고시 공부에는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뭐 행정법도 앞부분도 잘 알고 뒷부분도 잘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그게 다 통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잘 하려면 앞부분에만 집중을 해서는 어차피 큰 효과가 없고, 뒷부분만 집중을 해서도 큰 효과가 없어요. 빨리 한 바퀴 돌리고 다시 돌아와서 덧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미리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좀 고통스러운 길로 걸어가기, 이건데, 저는 공부를 할 때 이왕 같은 시간을 공부할 거면 최대한 자기한테 고통스럽게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같은 시간 동안 내가 그 강의를 들은 다음에 최대한 혼자 힘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같은 한 시간이라도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공부하면 공부 효율이 더 좋게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두 번째로는 답안 작성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뭐 공부를 시작하시면 더 잘 알게 될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먼저 맨 처음에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처음 들어가면 사람들 보면 되게 답안을 있어 보이게 쓰거든요. 근데 결국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답을 맞추는 거, 즉 정답을 맞추는 것에 항상 초점을 맨 처음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형식상에 집중을 하다 보면 중요한 걸 많이 놓치고 그 실력을 끌어올리는 시간도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정답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두 개가 묶여져 있는데, 사실 스터디 내에서 잘 쓴 사람이 한두 명은 존재하겠죠. 그분들의 답안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최고 답안을 인쇄해서 주는데 그것들을 벤치마킹해서 과목별로 틀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답답한 정답을 맞추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고, 틀은 따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개로.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쳐 나가면서 자신만의 답안지를 완성해 가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 수험생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건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선순환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순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잘해야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사실 좀 자질구레한 과목이라도, 또 자질구레한 파트라도 저는 억지로 성과를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성과를 하나라도 얻어야 그 성취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고, 그 느낌이 다음 공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좀 보내줘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처음부터 사소한 거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고득점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헌법 과목을 했었는데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부터 조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때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저는 합격까지 그 그림을 굴려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휴식에 대해서는 충동적인 휴식 한 번보다는 계획적으로 2번 쉬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심적으로 나도 모르게 쉬어버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좀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휴식 시간을 많이 배정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수요일은 늦잠의 날, 금요일은
낮잠의 날, 뭐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억지로라도 잤어요, 그 시간에는.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적으로는 자신한테 좀 엄격하되 용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늦잠을 자면, 제가 주로 많이 했던 초시생 때 실수가 늦잠을 자면 기분이 나빠서 하루 종일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또 혹은 친구를 주말에 만나러 가는데 술을 절대 안 먹기로 약속을 해놓고 마시고 와서 숙취가 있으면 그 다음날 너무 기분이 나빠서 공부가 잘 안 되고 그게 일주일 동안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 시생 때는 방을 바꿨죠. 늦잠을 자도 늦잠을 잤지만 어제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늦잠을 잤지? 오늘 아침은 나에게 주는 포상이다 하고 깔끔하게 아침 일정 비워버리고 점심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러니까 좀 놓칠 수 있는 그런 공부 시간도 확보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자신한테 어느 정도는 용서해주는 습관이 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하루 일과의 예시인데 이건 다 변동도 심하고 이거는 각자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뭐 그냥 많이 하는 질문들인데 뭐 아침은 먹어야 하나요? 뭐 주말에 쉬어야 하나요? 운동을 꼭 해야 되나요? 이것은 사실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저는 아침을 그래도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아니면 힘이 잘 안 나서. 근데 밥은 좀 사치일 수 있고 밥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적어도 뭐 샌드위치라도 꾸준히 먹으면서 그래도 든든하게 아침을 시작했던 것 같고요. 주말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쉬었으면 좋겠어요. 하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달리는 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피로도가 누적되고 저는 일요일까지 공부를 하면 버틸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일요일까지 한다면 토요일까지 강도가 너무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일요일 날에는 아무 일정을 안 잡아두고 그냥 쉬었어요. 그리고 또 혹시 실림에 자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일단 운동을 꼭 해야 되나요? 이거는 저도 많은 시도를 해봤거든요. 운동을 좀 좋아해서. 근데 헬스장을 가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히더라고요. 끝나고 또 씻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저는 허리나 어깨 이런 게 너무 아파서 그냥 맨몸 운동 정도로 하루에 한 30분 정도로 대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꾸준히 해주시면 좀 더 남들보다 오래 허리를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양치하면서 스쿼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민망하지만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뭐 멘탈 때문에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공부할 때 그래도 제일 강점은 별로 마인드적으로 힘들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외적으로 뭐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정신적으로는 좀 나름 행복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 팁은 첫 번째는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적당한 허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뭔 허세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부할 때는 당연히 허세를 부리면 안 되죠. 공부할 때는 무한 겸손의 자세로 하되 뭐 저는 뭐 타지에 있는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 걱정하신다거나 하면은 허세에 가득한 전화 한 통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아들 큰일 났어 하면 부모님이 왜 아들 뭐 공부가 잘 안 되니? 하면 요즘 공부가 너무 잘 돼서 이거 미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면은 부모님도 기분 좋아지고 저도 사실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전화 한마디에 내가 괜히 잘하는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 시험 전날에도 뭐 컨디션 괜찮니? 하면은 진짜 이건 불공평해.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이거는 남들한테 불공평한 것 같아. 뭐 이렇게 허세를 부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멘탈 관련돼 좋아서 이런 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동료를 만나자인데 수험 생활하면서 이렇게 원대한 씨처럼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너무 이렇게 경쟁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되게 고시촌에 있는 흔한 말 중에 붙으면 다 같이 붙고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진다요. 그러니까 경쟁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붙으면 같이 붙을 거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유용한 공부 팁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서 좋은 동료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획 변경에 즐거워하자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자질구레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책을 읽다가 근데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책을 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너무 이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계획을 못 이뤘다는 거에 너무 이렇게 우울해 하시지 마시고, 저는 그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올바른 길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났을 때, 와, 이건 내가 겪어봐서 실패를 예방한 거야. 이렇게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동안 저도 정말 몇십 번의 시행착오를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저는 효율적인 공부법을 결국 정립해 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불합격 이후의 현실을 자꾸 생각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불합격하면 인생이 꼬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가상현실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걸린 게 많은 시험이었거든요. 떨어지면 군대에 끌려가야 돼요. 얼마나 우울하지만 그래도 공부할 때는 최대한 그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 그때 안 생각하자. 그 전에는 공부에 집중하자. 이런 마인드가 사실 좀 스트레스를 줄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걱정거리가 있으시면 그래도 공부할 때는 최대한 뒤로 밀어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정윤재라고 합니다. 혹시 일반행정 직렬을 고르신 분도 있고 뭐 다른 직렬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까 그 건희 합격생처럼 직렬을 바꾸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하실 텐데요. 저는 일반행정에 이번에 차석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합격생이 재경직 위주로 설명을 주셨으니까 전 좀 더 일반행정에 특화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오늘 발표의 슬로건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끈기 있게 도전하라 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 이거는 좀 제가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합격생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일종의 도그마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 하지만 이 고시공부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학생 맞춤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환경, 비슷한 적성이신 분들은 제 공부 방법이 잘 맞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감안을 하고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풋을 넣어도 이 아웃풋이 달라지는 건 이제 학생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걸 도식화해 놓은 거고요. 그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너무 제 개인적인 얘기만 많이 하게 되면 또 여러분의 시간을 뺏기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앞에서 좀 반 정도, 일부 정도로 진행을 하고 2부에서는 좀 최대한 일반론적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들으시면서 저거 내 얘긴데? 저 합격생 나랑 굉장히 상황이 비슷하다 싶으시면 좀 더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론이라든지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나랑 상황이 다른데? 그러면 이제 일반론 위주만, 좀 전반적인 내용만 오늘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제가 어떤 수험 생활을 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험 기간을 나타낸 건데요. 딱 요맘때, 지금 2019년도 1학기 종강했죠? 2년 전 2017년도 1학기 종강을 하고부터 고시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종합반을 다니지 않았고 저 혼자 인강을 찾아보면서 단과로 혼자서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이미 예비순환부터 1순환까지 지금 듣고 있는데 아무 베이스가 없으니까 이걸 따라잡아야겠다는 생각에 2배속으로도 듣고 뭐 잠도 잘 안 자고 인강만 듣고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 같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시행착오가 많았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제 1차, 2차 설명하면서 좀 더 드리도록 하고, 이 10월부터 2순환부터 종합반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종합반을 듣고 다음 2018년도 3월 10일에 1차 시험 합격하고 이제 6월 23일에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계속 저 혼자 했었으면 길을 잃고 헤맸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맘때쯤에 항상 마음속에 불안한 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고시를 하는 선배도 없고 고시반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또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과연 내가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 걸까라는 고민이 항상 많았고, 이 고민 때문에 오히려 학습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종합반에 들어와서 남들 다른 학생들 하는 것만큼 똑같이 따라가면 그래도 어쨌든 경쟁자들인데 내가 이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똑같이 갖고 있다. 나도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할 만큼 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자신감 있게 공부를 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합격 점수를 이렇게 표로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이걸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제가 1차 경우에는 자료와 상황이 굉장히 모자랐다. 겨우 합격선에 걸쳐서 77.5, 80점이었고 대신에 언어가 굉장히 높았다. 물론 세 과목을 모두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굉장히 뛰어난 피셋형 인재도 있지만 저는 그런 피셋형 인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전략을 자료랑 상황을 최대한 방어적으로 가져가고 제가 잘하는 언어에서 고득점을 해서 이 언어가 나머지 두 과목의 멱살을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과목을 좀 말씀드리자면 언뜻 보기에 이 경제학이 79점으로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사실 경제학보다 정치학이나 행정법 같은 과목 점수가 훨씬 잘 나온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뭐 90점도 갖고 앞서 발표했던 그 재경직 그 합격생들 분들은 아마 79점 보면 좀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워낙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제 행정학, 정치학 점수 보면 이제 저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못하죠. 굉장히 높게 나온 점수인데 이걸 통해서 저는 진짜 적성이 문과다. 피셋은 언어를 잘하고 이제 일반 행정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 정치학, 정책학 이런 걸 잘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 숫자보다 글 쓰는 걸 더 자신 있어 하시고 뭔가 자신이 글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반 행정을 선택하시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적성은 문과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제 환경인데 여기 이제 고시생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부모님 분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 부모님이 저한테 줬던 믿음, 신뢰를 나타낸 글씨입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제가 처음에 고시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림동에 방도 구해주시고 그리고 뭐 교육비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1년 동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다른 것도 고민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신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건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돼 있었는지 관한 건데 제가 수험 기간이 짧은 편이지만 사실 제가 경제학이랑 경영학 전공이기 때문에 경영학 전공이고 경제학에 좀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고시 공부하면서 가장 양이 많은 경제학은 좀 돼 있었다, 잡혀 있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7월인데 경제학도 전혀 베이스가 없다, 뭐 맨큐의 경제학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길게 생각하시고 호흡을 정돈하시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선행학습이 된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제 얘기를 다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1차와 2차 준비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랑 좀 비슷한 분들도 계시고 비슷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알아서 좀 가려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 준비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선관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필셋형 인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건 문제를 푸는 것보다 버릴 문제를 빨리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8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판서를 좀 할게요. 상황 판단 문제 중에 혹시 피셋 풀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에베레스트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워낙 이미지가 강렬해서 이제 한번 풀어보신 분들은 절대 까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문제를 틀렸다는 것까지 까먹을 수 없는 그런 강렬한 문제인데
이렇게 에베레스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 에베레스트를 이렇게 등정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 뭐 최단 기간 뭐 이런 거를 구하는 문제인데 딱 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압박감이 이 문제를. 이 시험이 나왔던 피셋을 보고 나왔다고 가정을 상상을 해봅시다. 딱 시험 보고 나왔는데 초시생인데 이 문제가 너무 찜찜해서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고시반 선배 낙꼼꼼을 정문에서 만납니다. 고시반 선배한테 선배 이 에베레스트 문제 풀었어요? 물어보니까 그 선배가 그 문제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침착하게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풀 수 있어 하면서 확 풀이를 알려줍니다. 역시 선배는 달라. 역시 3년이나 본 선배는 달라. 생각하고 집에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학원 친구 정똑똑이를 만납니다. 이 똑똑이한테 야, 너 에베레스트 문제 풀었어? 하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런 문제가 있었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꼼꼼과 정똑똑 중에 과연 누가 더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요? 이게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혹시 손을 들어서 혹시 여기 낙꼼꼼이가 더 합격할 것 같다 하시는 분, 정똑똑이가 합격할까 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 이 사람이 훨씬 낫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합격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최근 5개년 피셋 합격선을 나타낸 건데 이 82.5, 이 해가 올해 77.5, 82.5 이때가 좀 유독 높았던 때고 항상 커트라인은 80점 아래에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40문제면 사실 10문제는 버리는 거예요. 10문제를 잘 골라서 안 풀고 버리고 걔네는 그냥 하나로 찍는 거예요, 숫자를. 그럼 그 중에 한 두세 개 맞으면 80점 넘어서 합격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 10문제를 어떻게 골라내냐. 어려운 문제를 빠르게 골라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지만 이제 나머지 30문제도 풀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쉬운 문제를 빠른 속도와 높은 정확도로 풀 수 있는 능력. 1차에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자료나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왜냐면 언어는 좀 합격선이 높거든요. 평균이. 근데 자료나 상황은 확실히 80점만 넘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있죠. 어떻게 하면 저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인가. 저 제일 좋은 방법은 최고의 방법을 따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정말 피셋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피셋 학원 강사 분들은 뭐 당연히 이 분야의 전문가시고 또 스터디 리더 하시는 분들 중에 자신만의 노하우와 그런 뭐랄까 한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스터디 하면서 그때 스터디 리더님이 자료 푸는 거 보면서 와, 나는 왜 저렇게 생각 못했을까? 저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되게 개안이 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못 따라가죠, 제가. 따라할 수 없긴 한데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보다 보면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중에 분명히 있고 또 그런 감각을 가지고 다른 문제에도 확장 적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이 방법을 더 좋게 만들 수는 없을까? 나만의 방법을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저는 시험 들어가기 전에 자료랑 상황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 비율 비교하는 저만의 그런 그림 같은 거, 도식 같은 거를 다 만들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개발해서 가는 게 하지만 첫 단계는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최고를 따라해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준비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앞서서 이제 원대한 합격생과 그리고 김건희 합격생이 경제학 관련된 과목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행정학이랑 정치학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딱 이맘때부터 10월 때까지 종합반 들어오기 전까지 저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인강 들으면서 집에서. 그래서 그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교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정치학이면 정치학 강의, 뭐 행정학이면 뭐 행정학 뭐 기본 그런 기본서가들이 있는데 그걸 인강 들으면서 정말 달달 외웠습니다. 달달 외워서 뭐 인덱스 카드도 만들고 뭐 빈칸도 뚫어놓고 이래서 학자 이런 거 다 외우고 이제 3월에 피셋이 있죠? 3월 피셋을 보고 다시 이제 2차 준비를 하려고 딱 열었는데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달달 암기해서는 절대 2차, 그러니까 내년까지 그걸 가져갈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답안지를 무조건 써보셔야 돼요. 답안지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원 오셔서 공부해야 되는 게, 집에서 혼자 하시면서 답안지 쓰시는 게 웬만한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 이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답안지를 쓰셔보시고, 답안지를 쓰시면 필요한 재료들이 보여요. 답안지를 쓸 때. 아, 요게 아쉽다, 저게 아쉽다. 그거 위주로 보충해 나가시면서 결론적으로는 메모라이즈가 아니라 압축해서 연결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학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정치학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알아서. 행정학을 말씀드리자면, 행정학 목표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좋게 작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공공가치에서 민주성, 효율성, 안정성,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이런 좋은 가치들을 우리 정부가 달성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고시생과 학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가 이제 포스트 베버리안, 관료제적 길이 있고, 요거는 이제 옛날 좀 과거에 유행했던 그런 건데, 이제 그 행정 관료 조직을 굉장히 관리 잘해가지고 관료 중심적으로 이걸 달성해 나가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NPM적, 이거는 이제 신자유주의 하면서 들어온 건데, 시장 원리를 좀 이용하자. 공무원한테 자율성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뭐 민영화하고 이래서 시장에 기대어 달성하자. 그 다음에 최근 게 이제 뭐 뉴 거버넌스 같은 거는 이제 시민사회가 발달을 했으니까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서 공동체에서 하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결국 행정학 1문은 뭐냐면 요 세 개 중 하나 실패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스크린도어 사고, 그거 다 민감 위탁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결국 얘를 까라는 얘기예요. NPM을. 얘를 까라는 얘기니까 방법은 얘를 선택하든지 얘를 선택하든지 해서 까주면 됩니다. 얘를. 둘 중 하나 선택해서. 근데 여기서 왜 점수를 못 받느냐? 두 가지. 하나는 얘를 까야 되는데 얘 사례들을 가지고 얘를 까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중구난방하는 거예요. 행정학이 참 점수 받기 쉬운 과목인 게 정답이 없는 과목이라 그 자기 스스로 이중인격자만 안 되면 돼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갑자기 뉴거먼스 얘기하다가 갑자기 베버리안 얘기하면 뭐지? 얘 이중인격자인가? 이런 느낌이 드니까 감점이 착착 되는 거거든요. 또는 아니 NPM 까라고 가져왔는데 갑자기 또 민영화 얘기를 한다? 이건 뭐 물론 엄청 잘 쓰면 글을 뭐 NPM이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NPM은 그래도 좋다라는 느낌으로 쓰면 모를까. 사실 고시생이 뭐 일단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모험을 감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뭐를 연결하라고 하는 거냐면 수많은 학자와 수많은 사례가 나오는데 그걸 단순히 깡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입장인지 여기 입장인지 여기 입장인지 교통정리를 확실히 해서 갖다 박아놓으라는 겁니다. 디테일을 외우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전무지개서 그게 뭔지 전혀 기억도 안 나요, 내용이. 근데 그냥 어쨌든 뉴거버넌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 노트만 한번 휘릭 보고 가면 기억이 살아나면서 글을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앞서서 그 답안을 무조건 써봐라 라고 말씀드린 부분과 또 일맥상통한데 답안을 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장기적인 싸움이잖아요. 마라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보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매일 하루에 그 하루만의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답안지나 모의고사만 하는 게 없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수남 행정학 모의고사인데 여기 제 이름 있죠? 석차 1등. 이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 게시판 나가시면서 보면 걸려 있어요, 성적. 그래서 몰래 이렇게 찰칵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자랑도 하고 이렇게 보관해 놓고 있던 건데 이렇게 점수가 매번 나오니까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석차를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되게 단기적으로 동기부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종합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학금 제도도 있어가지고 모의고사를 다 치고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뭐 그 액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저 장학증서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 받았을 때 그 희열과 뭔가 되게 뿌듯함이 굉장히 커서 장기적으로 1년 동안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모의고사가 있어야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하루 스케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하루 스케줄이 되게 심플했어요. 사실 기상 시간이나 수면 시간이 따로 있진 않았고 보통 이제 종합반 들어오시면 수업이 보통 언제 잡혀 있냐면 오후에 잡혀 있어요. 점심 먹고 나서. 여기 수업이 있으면 여기 수업 위에 앞 위에 걸려 있는 게 이게 모의고사란 말이에요. 이순환 되면 이제 매일 모의고사를 보시는데 그러면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게 모의고사 준비. 그날 볼 거. 아, 오늘 뭐 잘 봐야지. 막 준비하고 모의고사 보고 나서 수업 끝나면 둘 중 하나 했어요. 그날 복습을 하거나 다른 과목. 저녁에.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모의고사 보고 수업하고 다른 과목이나 그날 복습.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되게 딱 수업을 중간에 두고 이제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하니까 저는 이렇게 막 계획표를 세세하게 짜는 타입은 아니라서 뭐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네, 그 1등을 하면 이 최고 답안이라고 제가 쓴 답안지를 복사를 해서 학생들이 다 나눠서 보시고 앞에서 교수님이 그걸로 강평을 해요. 제 거 보시면서 이건 잘 썼고 이건 좀 미흡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1대1 첨삭을 받는 거니까 사실상 그리고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내 걸로 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니 그 사실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1차, 2차에 대한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끝냈고요. 이제 기타 수험생활 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참 고시 공부하면서 다들 열심히 해요. 저 열심히 안 하는 고시생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학습 효율에는 분명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학원에 빨간 버스 타고 오는 학생, 뭐 A라고 하죠. 초록 버스 타고 오는 B, 파란 버스 타는 C, 노란 버스 타는 D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A, B, C, D 중에서 누가 가장 학습 효율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 버스는 제일 멀리서 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뭐 수도권, 뭐 여기 뭐 알버스니까 가깝으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걸어서 오는 친구가 가장 학습 효율이 좋다. 학원에 가장 가깝게 사는 여기 신림동 원룸 여기 고시촌에 사는 게 제일 학습 효율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이동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집중이 굉장히 많이 깨지거든요. 앞에 뭐 아무리 교통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일단 책상에 앉는 데까지 오래 걸리고 앉은 다음에 또 집에 가는 동안에 또 오래 걸리고 하니까 집중이 굉장히 많이 흩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가능하시면 이쪽 고시촌이 고시 관련된 인프라는 정말 잘 돼 있으니까 여기 주변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종합반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앞서 두 합격생이 종합반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종합반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제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합격하고 신형폰으로. 그러면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바꿨는데 이 데이터 무제한을 하니까 예전 같았으면 안 봐도 되는 동영상도 막 보고 사진도 보고 훨씬 웹서핑도 많이 하게 되고 전보다 훨씬 데이터 사용량이 늘더라고요. 이제 강의도 똑같다. 강의도 단가로 들으시면 항상 고민하게 돼요. 이게 50만 원짜리 강의인데 이거가 과연 50만 원어치를 할까? 차라리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수업을 안 끊어요. 단가 수업을. 이른바 자기 생각에는 효율적으로 단가 수업을 이렇게 쏙쏙 골라서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고시라는 게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발을 넓혀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합반 하면서 일단 종합반 하면 인강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지나간 인강도 들을 수 있고 들었던 수업의 인강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종합반 수업 들으면서 제가 놓쳤던 수업도 다 다시 듣고
그리고 아무래도 종합반 그 뽕을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업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되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좀 멋있는 말로 마치고 싶은데 제 얘기보다는 이제 유명한 그 에디슨의 얘기가 훨씬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